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불수능이라고 불리고 있는 2017학년도 수능은 최근 6년 중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능 만점자를 보면 지난해에는 16명, 2015학년도에는 29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총 3명으로 최근 몇 년의 수능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필수 과목이 된 한국사도 주목할 만한데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응시자의 21.77%이고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만점으로 인정하는 3등급 이내 학생은 전체 57.5%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 경향에 따른 지원 경향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수능 성적표 받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향으로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15%가 합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하향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한 20% 정도가 불합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능을 가지고 하는 이 정시 지원은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이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냉정과 열정이 겸비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동작고등학교 김선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작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어제 수능 성적표 받으면서 저희 반 학생들도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현장들이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등급이 안 나오는, 수시는 이제 등급이 중요하니까요. 등급이 안 나 실망한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조금 더 집중하고 고민을 해준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정시 지원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많은 고민 속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숭이여고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김형준입니다. 제가 어제 성적표 나왔는데 이제 매년 느끼는 거지만 성적이 나오면 잘 본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좀 이제 시험을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율 조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반수나 재수를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되도록이면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좀 다니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정시 지원에서는 전략이 중요하죠.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회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은요. 네.
실제 우리가 접수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우리 학생들이 좀 꼭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 모집 인원 변동이나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교도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6.15등급, 수능 평균은 3.7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나군 연세대 원주캠퍼스 물리치료학과, 다군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전문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 상담과 분석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내신 성적을 보시면 자, 국어는 5.42등급이고 수학은 7등급, 영어는 7.43등급, 사회는 4.75등급으로 평균 6.15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는 보시면 국어는 3등급, 수학 나영은 5등급, 영어는 6등급, 한국사는 5등급, 생활과 윤리는 1등급, 사회문화는 1등급으로 평균 3.75등급이었고요. 표준 점수는 단순합산 369점, 100분위는 단순합산 248점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을 보니까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비해서 이제 수학 네.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생을 위한 또 정시 네.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사실 국어와 사회탐구 영역이 가장 우수하게 나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포인트를 그러니까 대칭되는 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학과 영어 영역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혹은 미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선택이 반드시 들어가면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년제 대학에서는 보통 4개 영역을 거의 다 선택하고요. 네. 3개 영역까지가 최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 그래서 전문대는 보통 이제 2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4년제에서는 3개 영역에서도 그래도 우리 학생한테 이제 좀 유리한 조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학생의 상담 지원 신청서를 보면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면서 4년제 대학 이외에 사실 전문대도 희망하고 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전문대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골고루 25%씩 반영하게 되면 표준 점수는 369점, 100분인 248점이고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를 30, 20, 30, 20으로 반영하면 표준 점수는 380점, 100분인 244.4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어와 수학, 탐구 중에 2개 영역을 선택하고요. 네. 그리고 영어를 기본으로 선택해서 33.3%씩 반영하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는 272.25로 낮아지지만 100분위는 205.92로 가장 좋은 조합이 나오고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를 선택하고 탐구를 기본으로 선택하는 조합의 경우 40, 40, 20의 경우 292.2로 표준 점수는 가장 유리하고 100분위는 197.4로 두 번째로 유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아무래도 수학과 영어 중에 하나는 이제 빠지고 네.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과목 다보다는 3과목을 네.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학생의 희망대학의 도전 가능성을 진단해 볼 건데요. 이때 저희가 상향, 적정, 안정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얘기하는 상향, 적정, 안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상향으로 저희가 상정하는 곳은요, 학생이 받은 점수에 비해서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를 상향이라고 하고요. 네. 적정은 우리 학생이 취득한 성적과 대학의 위치나 학과의 위치가 비슷할 경우를 적정이라고 하고요. 하향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하향 안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등인데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봐 주실까요? 네, 먼저 나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연세대 네. 원주 캠퍼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나군의 연세대 원주 물리치료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2016학년도 경쟁률은 5대 1이었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근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요. 각 4개 영역이 모두 25%씩 고르게 반영되고 있고요. 한국사는 전형 총점 1000점에 10점이 가산되는 형태이고 6등급까지는 10점 만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대학에서 제공한 그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평균 등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균 등급은 2.27, 최저 등급은 2.63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업한 자료들을 봤더니 합격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488점, 479점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수능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밑에 보시면 학생 표준 점수가 369점이고요. 기관들에서 제공한 표준 점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 A, B, C 뭐 3개 영역을 모두 다 3개 회사들을 보았을 때 3개 평균이 491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하고는 굉장히 편차가 좀 많이 나서 네. 좀 상향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 희망의 다군, 가천대, 메디컬, 물리치료학과를 볼 건데요.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작년에는 나군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작년에 영역별 그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 지원 가능 성적과 올해 다군에서의 지원 성적해서 이제 합격이 결정된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이 보건 계열의 군별 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별 이동도 좀 유의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학년도의 경쟁률은 13.3대 1이었고요. 올해는 다군으로 가면서 상승할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이고 100분위 반영인데요. 국어가 25, 수학이 25, 영어가 30, 탐구 등 한 과목으로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0.5점을 가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평균 100분위가 85.2인데요. 우리 학생이 평균 100분위를 계산해 보면 대략 6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합격 점수에서 비교해 봐도 조금 부족하고 올해 이제 기관들이 제공한 100분위 기준 가능성을 보았을 때도 3개 평균 326.7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나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의 경우에 대형 병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보건 계열의 학과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대학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 학생이 또 물리치료를 희망하고 있는데 혹시 뭐 비슷한 학과로서 해서 어떻게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으신지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정시 추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가군에는 상향으로 이제 건양대 물리치료학과가 있고요. 건양대도 이제 병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적정 점수를 보자면 이제 나사렛대 물리치료학과가 있고요. 이 전문대로는 보건 계열 전문대들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반영이 많아서 우리 학생의 그 점수가 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안산대 물리치료학과를 저희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가군의 나사렛대 물리치료학과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14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90에 면접 10이고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를 택해서 40%씩 반영하고요. 탐구는 우리 학생이 2과목 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네. 2개를 20% 반영하고 한국사는 그냥 필수 응시 조건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평균 100분위 70.2, 커트라인 100분위는 65.54인데요. 우리 학생의 100분위는 영역별 조합을 했을 때 197.4입니다. 자, 보시면 그 3개 기관에서 제공한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그 평균점은 아니지만 커트라인 근처까지 해서 아무래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4년제 대학으로 나사렛대 물리치료학과를 좀 조명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또 우리 학생이 전문대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대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그
지원 전략을 짤 때 맨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거리였는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전공을 찾아서 지방까지 갈 거냐, 아니면 집에서 근거리로 다닐 수 있는데 선택할 거냐.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심하게 아이들한테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영역으로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2개 영역으로 안산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좀 통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리치료학과를 저희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40명이고요. 경쟁률은 전년도에 18.73대 1이었습니다. 수능은 저희 전형 요소는 수능 50, 학생부 50이고요. 100분위로 반영합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하나를 택하고요. 탐과목 한 과목 50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모두 50씩 이제 100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제 발표된 점수를 보면 교과 평균 점수는 382.11이었고 수능 평균 점수는 302점인데 우리 학생의 반영 점수는 342점입니다. 학생부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수능 점수가 아무래도 좀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4년제 물리치료학과랑 전문대 물리치료학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김성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 받고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4년제 대학과 그다음에 전문대 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도 전공 분야는 야, 아니라서. 선생님. 네, 그랬더니 그 일반대 4년제 물리치료학과를 나오거나 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나오거나 모두 국가고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동일하게 부여가 된다고 해요. 네. 다만 특별한 병원에 따라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대를 졸업한 학생들만 이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대가 보통 물리치료가 3년제거든요. 예, 이제 전문대를 나와서 병원에 취업해 있다가 전공 심화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학사학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불이익 없이 예, 계속해서 이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예,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 정시 전략에 대한 조언 해주실까요? 예, 지금 뭐 김선옥 선생님께서 워낙 정확하고 예, 좋은 이제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처럼 지금 부분적인 성적, 그러니까 국어 3등급, 그 다음에 탐구가 1등급, 굉장히 네.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4년제도 물론 좋지만 전문대도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대에서 학사학위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1년이나 2년을 더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그 전문대 안에서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학생에게 전문대는 상당히 좀 귀한, 아주 소중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수능 점수로 상담해 드렸지만 최종 정시 전략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를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